지금 현재 나는 실비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 요즘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한 거니까, 즉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이 실비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 실비보험, 즉 실손보험이 요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2번, 3번 시청하시다 보면 아마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우리 보험사이다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를 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일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비급여 진료라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로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 의료 악화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비급여 3대 특약, 비급여 MRI, 도수치료나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입통원 보상 기준과 동일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높은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줄 테니까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현재 실비보험 중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보험료의 공정성 논란이 대두되어 왔고 가입자의 65%가 무려 지급 보험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3,578만 건 중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다 보니 보험료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중증 질병과 중증 상해, 그리고 비중증 질병과 상해를 따로 구분해서 보상 내용을 차등화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내용이죠.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별해서 중증이 아닌 비중증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장이 축소되냐? 우선 약관 변경 및 재가입에 대한 최초 도래 시기는 26년 7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비는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따로 구분을 좀 지어가지고 중증 치료의 경우 기존 실비의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비중증 비급여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보장 한도를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늘어나게끔 비급여 관리 장치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세대 실비와 초기 2세대 실비 총 1,582만 건의 실비보험들에 대해서 100세까지 개정된 약관이 적용이 안 되니까 금융당국이 권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안과 숙려기간을 부여해서 철회권, 취소권 및 현행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 등의 보완장치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이걸 보고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라고 해서 최근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 가면 갈수록 자기부담금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보장 한도도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 보험료는 저렴한 게 장점이긴 하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장이 좀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실비로 자동으로 재가입할 수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예전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세대 실비로라도 미리 전환을 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이 도대체 어떤 실비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보험사에다가 속 시원하게 각 연도별로 정리를 좀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보험사이다. 먼저 1세대 실비는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1세대 실비라고 얘기합니다. 실비보험 전체 가입자 중에 19.1%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1세대 실비는 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봤을 때 황금 실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입원을 한 후에 암으로 수술을 받고 암 치료를 받아서 비용을 총 5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없이 5천만 원 전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부담금 없이 실비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통원의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이 보통 5천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을 2세대 실손의료비, 표준화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90%를 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좀 해보자면요, 5천만 원에 90%를 돌려받는다고 하면 4,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3세대 실비는 비급여에 대해서 80%를 보장하니까 5천만 원에 80%를 돌려받게 되겠죠. 그러면 4천만 원을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4세대 실비는 비급여로 5천만 원에 70%니까 3,500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꼭 알아야 할 중요사항은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입니다.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큼은 꼭 알고 나서 실비를 갈아타든 말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간 1년에 아무리 많이 병원비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맞는 자기부담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내가 최대 내야 되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실비보험을 가입한 A라는 사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이 10%라면 5천만 원을 청구를 했을 때 원래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맞는 계산 방법이죠. 그런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께도 공유를 좀 하셔서 다 같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실비들과는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원래 과거에 가입한 실비들의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산한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좀 알려드리면,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200만 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비급여 부분의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정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입원 치료를 했는데 급여 항목에서는 1,000만 원, 비급여 항목에서는 3,0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총 병원비가 4,00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5년도 10월 달에 가입한 실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급여 항목 1,000만 원에 대해서는 90%를 보상해 주니까 얼마죠? 900만 원이죠. 그리고 비급여의 경우에는 3,000만 원에 80% 보상이면 얼마인가요? 2,400만 원이죠. 그러면 총 3,300만 원이 보험회사에서 돌려준다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 거죠? 700만 원이죠. 네, 원래 내가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금은 700만 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4세대 실비가 아니라 예전 실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700만 원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200만 원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0만 원은 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병원비가 4천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3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3,8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급여든 비급여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4세대 실비보험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보시면 동일한 병원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급여 1,000만 원, 비급여 3,0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총 병원비가 4천만 원이 나왔어요. 급여에서 1,000만 원에서 80%를 보상하면 800만 원을 보상하고 자기부담금이 얼마죠? 2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 70%를 보상하기 때문에 2,100만 원을 보상하고 자기부담금은 얼마죠? 9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급여 200만 원과 비급여 9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니까 총 1,10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 실비였다면 1,100만 원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했었다 하더라도 자기부담금 한도인 200만 원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급여는 어차피 200만 원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은 내가 어차피 내야 될 돈이에요. 비급여에서도 이게 원래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적용이 됐어야 됐는데 적용이 안 되게 바뀐 거죠. 그래서 900만 원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100만 원이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꼭 알고 전환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전환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잖아요. 얼마 안 했던 실비보험이 이렇게 갑자기 훌쩍 보험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이야 뭐 젊기 때문에 뭐 이번에 갱신이 됐었는데 얼마 안 오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갱신 시에 보험료가 너무나 확 올라가다 보니까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 40세 남성 기준으로 실비보험의 연간 10% 보험료 인상을 추정했을 때 상승폭을 보시면 1세대 실손은 70세 때 66만 원이 넘어갈 수 있고요. 2세대 표준화 실손은 44만 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더욱 문제가 크겠죠. 일반적인 어머님 아버님들은 유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실비보험 가입률을 보더라도 수많은 70대 할머님 할아버님들 중 실비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30%조차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80세 이상은 실비보험 유지율이 1.1%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비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니까 새로 나오는 차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결국 해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실비보험은 갱신형이니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예전에 가입한 1세대, 2세대 실비가 좋으니까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4세대 실비를 전환시키면 나쁜 사람이다. 뭐 손절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지금 내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내 병원 이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증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꼭 내 가족들이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얼른 공유를 좀 하셔서 이런 유익한 보험 지식들은 혼자만 보지 마시고 다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는 각 세대별 실비보험들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비는 이번 기준 3천, 5천, 1억 이렇게 가입이 가능했고 통원 한도도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했고 2세대 실비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표준화가 되면서 1,000만원, 3,000만원, 5천만원 등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1세대 실비는 없고요.
13년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는 10%, 13년도 2세대 실비부터는 급여 10%, 비급여 20%, 3세대 실비는 급여 10%, 비급여 20%, 3대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세대가 바뀔수록 자기부담금과 통원 시의 자기부담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세대 실비보험의 면책기간입니다. 상해로 입원했을 때는 동일한 상해로 365일까지 보상을 합니다. 동일한 상해로는 365일이 지나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는 365일까지 보상을 하고 마지막 치료로부터 180일이 지나야지만 다시 보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큰 사고로 1년 이상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일한 사고로는 365일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모두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1년이 지난 이후에 만약 치료비가 1억이 발생을 한다면 1억 원의 병원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질병 입원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장기간 입원을 한다면 상해 입원과 똑같이 365일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입원을 한다면 365일 이후에는 병원비가 얼마나 들던지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입퇴원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반복적인 입원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보장기한인 365일째가 도래한다면 이때는 꼭 180일이 지난 이후에 입원을 해야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처음 입원한 후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300일째 되는 해에 완전히 퇴원을 했어요. 곧 기한이 365일이 도래하잖아요. 내 주치의가 경과를 지켜보다가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보자고 했어요. 170일 정도가 지나서 치료를 위해 수술을 했고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럴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동일 질병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치료로부터 아직 180일이 안 지난 거죠. 이런 경우라면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는데도 면책이 되어서 3천만 원의 실비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1세대 실손보험의 통원에도 유의를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통원했을 때 365일을 한도로 통원 일수가 30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0회 이상 통원을 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세대 실손이 급여, 비급여 모두 100% 보상한다는 점에서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면책 기간을 잘 모르고 무심코 치료를 받았다간 100% 보상이 아닌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세대 실비부터는 내용이 여러 번 바뀌긴 했는데 1세대 실손보험의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 장기 입원 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해와 질병 동일하게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365일 넘게 장기 입원을 할 때에는 90일간의 보장 제외 기간만 지나면 다시 365일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1년마다 90일의 면책 기간, 그러니까 90일간의 보장 제외 기간을 갖고 다시 1년이라는 보장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통원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1세대 실비에서는 30일까지로 통원 한도가 너무 적었죠. 2세대 실비부터는 1년간 180회 한도로 통원 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와 마찬가지로 2세대 실비보험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14년도 4월부터 15년 12월 사이 가입자분들은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약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비보험의 입원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내가 올해에 1년 동안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해서 보상을 받은 금액이 총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보상을 못 받았어. 근데 이미 기한은 365일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일 질병으로는 면책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180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한 가지 질병으로 6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내년에 30일째 되는 날 같은 질병으로 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수술을 한다면 이것 또한 면책기간이기 때문에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실비보험으로 아직 보상을 크게 받은 것도 없는데 365일의 기한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후에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계속해서 있었죠. 이제 16년 1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판매된 일부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때 가입한 실비보험들은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이번에는 기한은 관계가 없이 그냥 가입금액 5천만 원의 한도 안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고요. 만약 5천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그때부터 90일간 보장 제외 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책 기간 180일은 아예 없어지고 5천만 원을 다 보상받았다면 9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5천만 원 보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제약만큼은 16년도 1월 실비보험 가입자부터는 없어진 거죠. 다만 여기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초 입원일로부터 한 달 만에 5천만 원의 보장을 다 받았다면 보험사는 최대한의 보장을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90일 면책, 그러니까 최초 입원일로부터 120일 만에 다시 5천만 원을 보상한다면 보험사의 손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5천만 원의 한도를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90일 면책 기간을 적용하고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최소 365일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즉 앞서 30일 만에 5천만 원 보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90일 면책 기간을 적용하고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45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365일, 즉 1년이 지나야 새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3세대 실손보험부터 비급여 3종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특약이 분리가 되었죠. 이 세 가지 특약은 별도의 한도와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는 1년 동안 350만 원을 다 보상받거나 350만 원을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50회를 다 채우면 1년이 다 지날 때까지 면책이 되고요. 주사제는 1년 동안 250만 원을 다 보상받거나 250만 원을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50회를 채우면 1년이 다 지날 때까지 면책이 됩니다. 금액을 다 채우거나 횟수를 다 채우면 면책이 적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MRI는 횟수 제한은 없고요. 1년간 3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손보험이 개정되었던 원인 중 하나는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4세대 실비부터 입원과 통원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입원과 통원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기 시작했죠. 이번 연도에 5천만 원을 썼어도 내년 1월이 되면 5천만 원 한도가 다시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세대 실비의 특이한 점은 입원에 관한 면책기간의 명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작년 7월부터 4세대 실비보험에 비급여 치료에 대한 할증 제도가 시행됐지만 급여 부분은 아무리 청구를 해도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급여 항목으로 입원은 5천만원, 통원은 2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약관에 면책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4세대 실비부터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200만원 한도라는 혜택은 없어졌지만 보장기간이나 면책기간 부분에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이렇게 순차적으로 최근 실비로 넘어올수록 더욱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비는 1년, 3년, 5년 갱신 중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년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의 갱신 주기는 3년이고요. 13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13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2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70세, 80세 뭐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13년도 1월부터 21년 6월 안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1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내가 좋든 싫든 그때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21년 7월부터 가입한 4세대 실비 가입자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때가 되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13년도 이후 가입자들은요, 어차피 15년 뒤든 혹은 5년 뒤든 그냥 자동으로 그 당시에 존재하는 새로운 실비로 바뀌기 때문에 실비를 뭐 전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실비를 갖고 있고 싶다, 아니 나 이거 바꾸고 싶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차피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3년도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환을 할지 말지를 더더욱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4세대 실비보험 전환은 1년 이내 정신과 이력이 아니라면 대부분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 시에 무사고 할인 대상자라면 동일하게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 철회도 가능합니다.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각 세대별 실비를 정리를 해봤는데, 어차피 13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를 유지하고 싶어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13년도 이전에 실비를 가입하신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과거에 가입해 놓은 실비인데 현재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사에다가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 시에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해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67년생 만 58세 여성 기준으로 1세대 실비보험료를 10만원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세대 실비로 전환 시 월 보험료는 42,753원입니다. 그래서 전환 전에 가지고 있던 1세대 실비와 전환을 하게 됐을 경우 4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마다 90만원의 의료비를 청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세대 실비로 계약 전환 시 향후 5년 동안 약 279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세대 실비가 자기 부담금이 20% 30% 정도로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세대 실비와 4세대 실비의 큰 보험료 차이를 감안한다면 병원을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4세대 실비로 갈아타서 내가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기도요. 실제로 비급여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6.6%는 그냥 그대로 보험료를 유지하게 되고요. 62.1%는 오히려 할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이 할증 제도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가지고 있는 큰 질병도 딱히 없고 살면서 병원도 많이 가지도 않았고 실비보험의 보험료는 너무 부담스럽고 비싼 상황인데 억지로 납입을 하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환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할증 대상자들은 실제로 1.3%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5세대 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26년 7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장 한도가 축소된다는 것 때문에 말이 엄청 많죠. 보장 한도 5천만원이 1,000만원으로 축소될 수가 있고, 본인 부담금 또한 입원 시에는 30%가 아니라 50%까지 부담률이 증가할 수 있고요. 통원 시에는 5만원 혹은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될 수 있고,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심사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1세대 실비 654만 건, 그리고 초기 2세대 실비 928만 건에 대해서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서 100세까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계약 재매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정 보상금을 주고 예전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의 실비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비보험을 전환하실 때는 꼭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하셔서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까지 실손의료비 보험이 각 세대별 보장 한도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예전 실비보험들과는 많은 차이가 보여지는 5세대 실비가 내년부터는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실비보험을 단순히 주변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바꿔야 된다, 아니면 바꾸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 현재 컨디션과 재정사항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 실비보험을 유지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 만약 나는 지금 과거에 가입한 1, 2세대 실비가 보험료가 이제는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그 보험을 유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재정사항에 맞는 실비보험으로 결국에는 변경을 하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값비싼 실비보험을 돈은 내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해보셨거나 가지고 있는 병원 이력 등을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갱신형이죠. 예전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병원을 안 간다고 해서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청구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지출이 너무 크다면 오히려 탈이 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년도 1월 이후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어차피 좋든 싫든 새로 나온 차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병원 이력이나 납입 여력 등을 고려하셔서 내가 내고 있는 실비보험료가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실비보험을 전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현재 나는 실비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실비를 전환하시게 되면 전환을 한 만큼 남은 차액금이 생기실 텐데, 전환을 해서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실비보험이 계속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부담금이 빵이었던 게 10%, 20%, 3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났죠. 5세대 실비가 나온다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앞으로는 50%, 60%, 7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늘어가는 실비보험의 자기 부담금 때문에 나는 걱정이 조금 된다,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보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비보험을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남은 차액금으로 보험료를 좀 분산해서 종합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으로 보완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는 절감했지만 실비보험이 또 갱신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70대, 80대가 되면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서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심지어 80세 이상은 실비보험 유지율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가족을 의료비 지출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암진단비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간병비 등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종합보험은 실비보험과 다르게 내가 가입했을 당시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오고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실비보험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정해진 70%, 80% 이런 식으로 실제 손해본 의료비에 대한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이고요. 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치료비를 얼마 쓰던 상관없이 내가 5,000만 원을 가입해놨다. 그럼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치료비로 지출하신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에 다른 치료비로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100점 설계안으로 일반암 진단비 5,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폭넓은 질병 1, 5종 수술비 2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이렇게 필수 보장을 모두 종합보장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남성 기준으로 30세까지는 저렴한 보험사로 구성할 경우 10만원도 안 하고요. 40세, 50세는 20만원 미만으로 100점짜리 종합보험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데
50대에도 10만원 초반이면 충분히 우리 가족을 지켜줄 든든한 종합보장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는 가족력 때문에 암 진단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암 진단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혈압 때문에 혈관계 질병이 조금 걱정돼서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각 세대별 실비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재매입과 추후 나오게 될 5세대 실비, 마지막으로 대처 방안의 종합보험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만큼은 꼭 주변 분들께도 공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유익한 보험 지식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검색창에다가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